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 존 F 케네디가 인용한 이 명언처럼요. 이 지금 시장에는 거대한 유동성의 밀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큰 배뿐만 아니라 리플 XRP라는 혁신의 배까지도 모두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인데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자만이 새로운 수평선에 닿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밀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2조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데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직까지 긴축의 여진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유동성의 엔진이 서서히 재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 이번에 발표된 미국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는 현재 시장을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돈을 말하고 있어요. 즉 통화량이 다시 풀리고 있고 금리, 미국 연준 정책이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고 파는 사람, 즉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안팎에서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들도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시장이 갑작스럽게 화랑을 맞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표면적인 뉴스랑은 다르게 시장 뒤편에서는요. 또 필연적인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계정치의 속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 유동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요, 금융시장 전체의 연료와도 똑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유동성 수축의 시대를 겪은 바가 있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재면서 시중의 통화량 M2는 줄어들었고 자산시장도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 미국의 광해 통화량을 나타내는 M2 지표가요. 최근에 약 22.3조 달러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인데요. 오랜만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양적 긴축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 소비자 물가 같은 전통 지표보다 M2 통화량 증가율과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은 비트코인 같은 공급이 제한된 자산으로서 그 돈이 흘러가기 마련이겠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전례 없는 부양책으로서 M2 통화량이 25% 이상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은 곧바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폭발적인 시장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3조 달러 M2 수준 회복은요. 비록 2020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중요한 질적인 변화를 뜻해주고 있다는 거.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시스템 내부 자금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이 글로벌 M2 공급량 역시도 96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샘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축인 금리를 보겠습니다. 유동성의 물꼬를 트는 또 하나의 열쇠가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인데요.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불과 3, 4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은 연준이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약 9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지만요. 채권 선물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피벗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종의 블러핑에 가깝다라는 해석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걸 생각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냉각이 뚜렷한 상황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4.4%까지 상승하고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는 여러가지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완화로 돌아서야 될 시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이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요. 이 보험용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강 위험에 대비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실제로 시장 금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채권 금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현금을 들고 있는 것에 기회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인 건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투자자들은 묶어둔 돈을 꺼내가지고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나서겠죠. 그리고 그 자금이 향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금리 하락은요, 위험자산의 연료 주입을 가속하는 촉매가 될 거라는 거. 참고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불발이 된다면은 일시적인 충격이 분명히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촉발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비트코인이 그 탄력을 받아서 심리적인 저항선, 이 94,000달러 선을 돌파할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 보자면은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조 측면에서도 유동성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요, 이미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가지고 주요 정책 금리를 몇 차례 내렸고 현재 예금 금리가 2%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럽발 유동성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5%대 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꾸준하게 완화책을 쓰고 있다는 거.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중이죠. 중국이 만들어낸 낮은 물가 환경 덕분에 미국도 물가 부담을 덜고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생기는 오히려 역설적인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중국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유동성 엔진이 다시 전 세계 동시에 돌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준비가 됐다면요, 이제 엔진의 상태를 살펴볼 차례겠죠. 여기서 엔진이란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엔진이 고장났다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내부 구조는 또 새로운 상승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번 코인베이스 보고서에서는요, 특히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 보유자 LTH 비율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고 다시 한번 재축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바라보면 그 근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LTH SOPR이라는 게 있습니다. 155일 이상 보유한 코인을 움직일 때요, 즉 매도할 때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보는 지표겠죠. 현재 이 LTH SOPR 지표는 1.0을 약간 넘는 1.4 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때 1 이상 높게 치솟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내려와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근처까지 오르는 동안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홀드하던 일부 장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을 떠났고 또 그 물량을 시장이 받아냈다는 얘기겠죠. 이제 남은 장기 보유자들은 웬만한 가격 변동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 강한 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매도 압력이 구조적으로 고갈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가격이 그만큼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소 동향을 살펴봐도 비슷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이 바이낸스 포함해가지고 주요 거래소로서 비트코인을 대량 입금하는 거래 비율이 현재 약 0.47 수준에 불과한데요. 크게 우려할 만한 매도 압력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 중에 있고 고래들과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을 대거 인출을 하면서 이 자체 보관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실제로 거래소 지갑의 비트코인 잔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공급 쇼크는 이렇게 서서히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남은 코인들 금고 속에 잠긴 채로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거. 결국에 남는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바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새롭게 등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비트코인 러브콜인데요. 2024년 말부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측의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따르던 회계상의 불이익들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로 잡아야 됐었지만 오를 때는 이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규정이 있었죠. 이제는 분기마다 보유한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장부상의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경영진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 발언까지도 했었죠. 그만큼 자신감이 상당하다라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미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회사는 물론이고요.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쥐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남는 돈을 비트코인에 일부 할당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요는 가격 조정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아주 튼튼한 매수 지지층이 되어줍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은 두터워지고 또 상방 압력은 강력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이 연료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공급 압력은 줄어들고요. 수요 기반은 탄탄해진 상황이 엔진을 예열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축은 시장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이 금융상품과 제도 변화겠죠. 이 부분이 최근에 가장 극적인 부활을 이룬 리플 XRP 사례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자면요. 리플 XRP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었죠. 규제 문제로 앞길이 막혔었고요.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한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코인이었고 XRP가 150원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 어떻습니까? XRP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말 그대로 150원 하던 미운 오리가 이제는 4,000원 이상, 그리고 XRP 만원까지도 바라보는 그야말로 100조가 된 격인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전기가 있었다라는 거. 한 개는 XRP 현물 ETF의 등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성공적인 안착이겠습니다. 리플은 원래 은행 간의 국제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온 기업입니다. RLUSD 도입으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는 달러 유동성 공급 파이프가 생겼고요. 여기에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투입이 됩니다.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은행 A에서 이 달러를 RLUSD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리플 네트워크로 보내게 되면은 리플 레저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은행 B의 유로화로서 교환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플 레저 가치 이동을 중개하면서 XRP가 교환 매개로 쓰이게 됩니다. 이 RLUSD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송을 도와줄 수가 있고 XRP가 각기 다른 법정화폐 사이에 환율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RLUSD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에 따른 XRP에 대한 수요랑 활용도가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 수수료로 사용되는 XRP가 이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소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소각량이 커지면서 그 희소성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 말 그대로 공급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타이밍 좋게 2025년 말부터 전세계 은행 간의 메시지 표준, 스위프트만 기준 ISO 20022로 완전 전환됐죠. 여기서 리플 레저는 태생부터 ISO 2002 표준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별도 시스템 구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한때 규제 리스크 탓에 빚을 보지 못했던 XRP가요. 이제는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 변화랑 더불어서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흐름인데 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구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관련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비록 지금 당장 실행 단계는 아니겠지만요.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주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식의 게임 이론적인 경쟁들이 유도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더 이상 공상만은 아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거시경제의 유동성 회귀, 비트코인과 XR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제도권의 정책 방향 전환까지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볼까요? 2025년 이 12월 달의 암호화폐 시장은요. 6년 만에 강세장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막은 단순한 사이클상의 반등이 아니라요. 금융구조 자체의 변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돈이 풀리고 또 파는 사람은 사라지고 이 기관과 자금의 길이 열리면서 규제의 먹구름이 거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지금 판을 움직이는 힘의 본질을 읽을 줄 아셔야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으로 치부가 됐었지만요. 이제는 국제금융질서의 한 축으로서 편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시장에 돌아온 유동성들은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성 자금과는 다르게 이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구조적인 자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돈들은 겁이 나면 금세 빠져나가는 머니게임 자금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은 관성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는 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전처럼 막연한 공포에 눌려가지고 기회를 놓치시기에는 지금 변화의 규모가 남다릅니다. 겨울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월가랑 기관들은 봄볕을 맞이할 채비를 벌써부터 마쳤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새로운 상승장의 서막, 우리는 바로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가장 짧은 상승의 순간을 위협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길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늘 좋을 수가 없죠. 1년을 크게 나눠볼게요. 상승장, 보합장, 반등장, 하락장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모두가 체감하는 이 강력한 상승 구간은 길어봐야 2달 남짓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짧은 2개월을 위해서 나머지 10개월을 견디고 버티고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셈인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고 조급해져서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런 10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구간이 아니라 내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고 욕심과 두려움을 정리하고 또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워 올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고요.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2개월의 상승장이 기회가 될지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끝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짧은 상승은요, 이 준비된 사람한테만 길게 느껴지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구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보합이든 불안한 반등이든 답답한 하락장이든 이런 시간들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기보다는요, 다가올 수 있는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에너지랑 체력을 비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괜한 욕심으로 스스로 리듬을 깨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루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결과도 당장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나중에 시장이 열어주는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많은 시간을 마치는 싸움이 아니라 소수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싸움인 거고, 그 준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순간은 더 길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시고 수익보다 원칙을 먼저 챙기시면서 다가올 그 2개월을 맞이할 준비를 조용히 이어가셔야 되고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추인 흐름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 숫자들이 실질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